건강한 의뢰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동아 이진한 의학전문의입니다. 톡투 건강 이진한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한 톡투 그리고 건강한 의뢰 앨리스가 같이 함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주제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로 코로나 후유증 소화편을 우리 네.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네. 와, 이 이거 방송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어디나 방송인 볼 수 거죠? 없는 방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또 네. 게스트를 모시지 않았습니까? 네. 누구신지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 아이들 병원 의료재단 이사장님이시자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고대의료원 소청과 외래 교수로 활동 중이신 정성관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떤 환자분들이 가장 많으실까요? 지금 요즘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 기침을 한다는 아이들이 제일 많고요. 또 특히나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환절기 때문에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기침, 콧물, 가래 이런 증상들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환자 수가 좀 늘어났나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한참 많을 때보다는 지금은 조금 일반적인 감기라든지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요즘 보면 꽃가루들이 굉장히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씩 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은 일단 코로나 환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걸린 아이들이 또 환자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 후유증 소화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성인들에 비해서 아이들이라고 뭐 후유증이 엄청 다른 건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만큼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고 명확한 증상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실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와 싸우는 반응들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까 교수님과 그 전에 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약 한 2, 3주 정도 지난 뒤부터 기침이 오래 간다거나 가래가 계속 끓는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를 좀 앓고 나서 외국의 사례들은 봤을 때 뭐 피로감이라든지 두통, 수면장애, 그리고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뭐 기침이 좀 난다 이런 증상들이 주로 나타난다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저희가 실제로 겪어보면은 하루에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가까이 코로나 걸렸다가 이제 좀 나아진다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 중에서 조금 오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면 기침이 계속 뭐 밤에도 좀 심하다 이러면서 한 2주 이상씩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다수 보면 한 기침 가래가 한 70% 정도로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배가 아프다든지 좀 소화가 좀 안 된다든지 잘 못 먹는다든지 이런 애들이 한 5% 정도. 그 다음에 가슴 통증, 막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런 아이들이 한 10% 정도. 조금 이제 자기 표현을 좀 할 수 있는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 스스로가 예민하다고 느낀다거나 뭐 피로하다거나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아이들도 한 10%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약간 뭐 여기저기 관절통처럼 근육통이 좀 있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좀 심한 아이들 그런 경우들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침이 좀 오래 간다거나 한 번 할 때 좀 심하다는 이런 아이들이 주로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성인하고 크게 다르지 다르지 않는데 않네요. 단지 성인은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도 많은데 아이들은 피로감을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침 가래가 지속된다. 이게 지속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지속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지속되기 전에 뭔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지속한다면 어느 정도 지속될 때 문제로 봐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뭐 실제로 기침이 보통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급성기는 한 2주 정도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급성기 좀 지나고 나서 한 3주 정도 뒤부터는 이게 약간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3주 정도 동안 또 계속 기침이 만약에 나온다 이러면 당연히 엑스레이는 찍어봐야 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이제 청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전에 어떤 코로나 이전에도 어떤 기저 질환들이 있었는지 뭔가 또 다른 병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좀 전에 이제 이진환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되니까 기침을 그냥 콜록콜록 하거나 가슴 아프다는 걸 갖다 사실 3살짜리, 4살짜리들 이런 아이들은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답답하다, 뭐 기운이 없다 이러면서 평상시 같으면 어린이집 갔다 온 아이들이 잘 놀던 애들이 갑자기 잘 안 놀려고 하고 그냥 잠만 자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누워만 있으려고 하고 이런 아이들 이럴 때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빨리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병원을 데려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특별히 후유증을 좀 더 심하게 일으키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도 그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아, 하는데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엄마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언론에도 많이 소개돼서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아이들을 특히 후유증 같은 게 좀 더 심하게 일으킨 게 저희 진료 현장에서 보면은 아직 뭐 논문상으로 명확하게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코로나가 걸렸을 때 증상이 좀 심했던 아이들, 예를 들어서 뭐 열이 오래 갔다거나 뭔가 수액 치료나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래부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들은 성인들과 비슷하게 소아에서도 코로나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알레르기 천식이 있던 아이가 코로나를 앓을 때 심하게 앓고 나서 뒤에 기침을 갖다 오랫동안 간다, 뭐 호흡곤란이 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더 촉발되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나온 그 연구들에서는 당뇨하고 비만한 아이들이 중증으로 갈 확률이 한 2배 정도 높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최근에 또 저희 우리나라의 또 어떤 데이터로서는 서울대병원에서 한 4만 명 정도 확진됐던 애들을 갖다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에크모라든지 인공호흡기 이런 정도의 치료를 하는 아이들이 한 8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서 실제로 사망했던 경우는 없지만 그 8명 중에서 비만했던 아이들이 7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성인들하고 비슷하게 어떤 비만하다거나 기저에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가는 위험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진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같은 경우는 사실 흔한 병은 아닙니다. 흔한 병은 아닌데 한 번 왔다면 되게 심하게 와요. 코로나가 앓고 나서 한 2주나 한 4주 정도 지났는데 한 달 정도? 이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다시 또 열이 많이 나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그리고 몸 쪽에 막 발진 같은 게 돋고요. 눈에 이렇게 결막충혈, 눈이 막 충혈되는 거, 결막염처럼 그런 식으로 증상들이 오면은 이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한테 빨리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필요에 따라서 피검사 등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는 보통 가와사키라는 병이 있는데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가와사키라는 병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훨씬 더 증세가 심각하고 빨리 옵니다. 그래서 빨리 초반에 입원 치료를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2020년 말인가 그때 처음으로 아마 보고가 된 다음부터는 환자가 많지가 않았고 실제로도 굉장히 그 적은 유병률이고 또 치료가 또 잘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 백신이 사실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백신에 맞는 대상자가 될 때 백신을 네. 맞는 게 좋을지 아니면 부모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백신 네.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까 봐 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해 주시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진료실에서 정말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뭐 이걸 제가 저희 아이 맞아야 될까 이러는데 뭐 아이들이 사실 코로나 접종군이 기본적으로 성인들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자체가 최근에 환자들이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높은 빈도로 생겼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집단으로 감염이 돼서 막 원격 수업을 하기도 했고 이러는데 지금 최근 통계가 보면 12세 이상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한 70% 정도 최근부터 이제 했던 한 5세에서 한 11세 정도는 접종률이 한 2%가 조금 안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한테는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에서 접종을 덜 했다고 해서 꼭 어른보다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아청소년 자체가 어른들하고 증상은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면역학적인 이유라든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왔을 때 어른들은 대포로 뻥뻥 쏴가지고 바이러스를 잡는데 아이들은 총으로 쏴가지고 잡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조금 들어왔을 때도 그 면역 반응들이 좀 덜하고 증상들 자체가 좀 경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오늘 제가 진료를 봤을 때도 아이가 연골 무형성증이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꾸준하게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예방 접종을 예약을 하고 갔어요. 저는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맞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접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필요한 아이들은 있고 그 아이들한테는 코로나 백신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부작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네, 조금 요즘 들어서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사례들이 코로나 후유증을 갖다가 좀 앓고 있는 아이들 정말서 지금은 코로나가 걸렸던 아이들한테는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지만 코로나 후유증을 앓는 아이들한테 백신 접종을 했더니 그 코로나 후유증이 훨씬 많이 경감되고 증상들이 빨리 좋아지더라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네. 아마도 저희들도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 좀 백신 지침이 조금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 격리 후에 네. 근데 저희 아이도 보니까 몸살 기운처럼 열이 나고 인후통 호소하고 했는데 격리 끝나고도 후유증인지 이제 증상이 약간 감기 기운 같은 증상이 좀 그렇죠. 있었어요. 헷갈리죠. 이게 네. 새로운 또 감기 증상이 감기인지 아니면 네. 이게 코로나 후유증인지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사실 그걸 딱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후유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주 이상, 적어도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존의 증상들이 계속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고되고 있는 것들처럼 어떤 가슴 통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뭔가 좀 새로운 증상들
왜냐면 일반적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슴 통증을 갑자기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도 또 감염이 되고 나서 90일 이내에는 보통 재감염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무증상인 경우에는 보통 다시 재검사를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은 새로운 변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 꼭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보는 게 맞고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지만 어른들하고 다릅니다. 정확한 자기의 증상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되고, 그 소아과 그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나서 피검사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능 검사, 필요에 따라서 기도 반응 쪽에 보는 기도 내 염증 반응 검사라든지 심장 초음파 검사, 그리고 뭐 어떤 만약에 정신과적으로는 인지 검사라든지 심리 상태 검사,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정말 코로나 후유증이겠구나, 아니면 새로운 건 단순 감기가 온 거구나. 물론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단순 감기는 굉장히 알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요즘 라이노바이러스라는 것도 많이 돌고 알레르기 병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열 같은 게 없으면서 뭐 최근에 잠깐 증상이 생겼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그냥 감기구나, 새로운 알레르기 비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전부터 계속 그 증상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들에는 후유증을 꼭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코로나 걸리고 이 후유증에 대해서 뭐 고생할 때 부모가 제일 괴롭습니다, 사실은. 부모로서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뭐 너무 이건 사실 뭐 기본적인 얘기들이지만,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어떤 코로나를 앓고 나서 좀 회복기, 아이들이 분명히 회복기에 잘 쉬었던 아이들이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어린이집이나 어떤 유치원 같은 기관을 좀 보내거나 아니면 학교 가는 것들을 조금은 좀 있다가 격리를 좀 해서 좀 충분히 집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집에서는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습도는 한 40에서 한 50% 정도로 해서 기도라든지 기관지 쪽이 특별히 상하지 않게끔 충분히 잘 관리를 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만약에 꼭 뭐 굳이 먹는 약들이나 뭐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하다면 처방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집에서 조금 뭐 우리가 비타민 C, 어른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도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연 같은 경우들도 급성기 면역 반응일 때 좀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건강기능식품 정도로서 조금 먹어주는 것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로나 후유증 소화편 정말 유튜브로 아마 우리 최초로 찍는 것 같습니다. 네, 걱정들 많으시고 네. 부모님들 힘드실 텐데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하겠습니다. 자,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